족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손에 대한 수상이 있듯이 발 모양 등을 보는 족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족상은 두 번째 발가락이 좀 길어야 좋고 발바닥에 선이 많이 있어야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맞는 말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족상에 대해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상에 대해서 묻더니 또 언제는 수상에 대해서 묻더니 오늘은 족상에 대해서 묻습니까? 관상 수상은 여러분들이 보기가 쉽지요. 관상은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목구비 오행이 갖추어졌는지 금방 보면 알 수 있고, 손을 내밀기 쉽잖아요. 이렇게 딱 내밀면 생명선, 또 이렇게 지능선, 감정선, 운명선, 이렇게 또 손 두께, 손 크기, 손가락, 생김새, 이런 전체를 한눈에 보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관상 수상을 보고 운명을 진단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족상은 보세요. 족상 좀 봅시다 하기 어렵지요. 그러면 발을 툭 내밀어. 그럼 발길질하는 것 같아. 그리고 발을 딱 들어. 그러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응? 그리고 발가락 하나를 잡아 당기면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발목을 이렇게 들고 보는 것도 민망스럽고, 정말 이 족상을 본다는 것은 정말 민망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족상을 연구하는 분도 있는데, 족상은 크게 집착하거나 크게 연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다. 왜? 연구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그러나 누구를 봐주기도 어렵고 감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 너무 집착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건 전문가한테 맡기고 여러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질문했으니까 호기심을 푸는 차원으로 제가 몇 가지 답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족상하면 발 생김새 모양, 발꼬락 모양, 발바닥에 금이 또 있어요. 족금. 이 족선이라고도 하죠. 족선. 발바닥에 발금, 발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의 전체 생김새가 족상, 발꼬락, 생김새 두께, 그리고 발바닥에 선이 있는 걸 족선. 그리고 여자, 남자든 다리 굵기가 있죠. 가는 사람도 있고 굵은 사람도 있고 적당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저녁에 샤워하기 전에 꼭 다리와 발을 꼭 확인하십시오. 오늘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발은 이제 허벅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허벅지는 영양분의 저장고이기 때문에 허벅지는 적당히 탄탄하고 힘이 있고 에너지가 충만한 느낌이 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굵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굵지 않더라도 탄탄하게 갖추어진 게 좋다. 허벅지가 에너지 저장고예요. 그리고 이 허벅지 밑에 이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래. 다리는 그분의 체격과 체중과 키 이런 거에 비례해서 적당한 게 좋습니다. 너무 굵어도 안 좋고 너무 가늘어도 안 좋아요. 여자들 다리 가늘은 거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뭐 자른다면서 다리 가늘게 하려고, 이렇게 다리 살 안 찌게 하려고 뭘 자른데, 뭘 자르는지 아십니까? 이 힘줄 근육 뭘 하나 자르면 이렇게 다리가 가늘어진답니다.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나 봐. 사실입니다. 저한테 와서 자르면 어떠냐고 상담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발 뒤꿈치 어떤 근육을 하나 자르면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기 때문에 다리가 가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가늘고 싶다고 자르면 어떠냐고 물어보러 온 아가씨도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절대 반대했고, 이 근육을 훼손하거나 자르게 되면 당신 인생 망친다. 못 자르게 했죠. 근데 이제 허벅지 말고 이제 아래 다리, 무릎 밑에 아래 다리가 너무 지나치게 여자가 가늘면 빈곤하고 빈약하고 건강도 안 좋고 제복도 없어집니다. 적당히 통통하고 체격에 맞게 적당하게 다리 굵기가 이루어진 게 복이 있는 것이며 건강에도 좋은 것이다. 그러면 퉁퉁하면 어떠냐? 이것 또한 좋지 않아요. 너무 지나치게 퉁퉁하면 격이 낮아지는 겁니다. 격이 낮아진다는 말은 격이 떨어진다. 인생의 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그 체형에 맞게 적당히 굵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게 좋다. 뭐든지 중용에 맞아야 좋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체격은 날씬한데 다리만 굵어. 이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모든 전체 균형에 맞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발 생긴 모양이 두꺼비 모양으로 이렇게 퉁퉁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발꼬락이라든가 발등이라든가 두툼하면서 균형이 잘 갖추어진 발 모습이 좋고, 엄지 발가락부터 이렇게 5개 발가락이 봐봐요. 발이 뾰족한 느낌이 안 들게끔 균형이 있게 살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 손을 잘 봐요. 이게 엄지 발가락이에요. 이게 엄지 발가락이면 어떤 사람은 2번째 발가락이 더 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엄지 발가락하고 똑같은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엄지 발가락하고 2번째 발가락이 키가 비슷하거나 약간 작거나 해가지고 균형이 잘 맞게 돌아가는 거 있죠. 이렇게 균형이 잘 맞게. 이런 모습의 발이 최고 좋은 상이고, 이게 2번째 발가락이 약간 크면 아까 좋으냐고 물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 2번째 발가락이 엄지 발가락보다 너무 크면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고 가장 노릇하고 엄마가 집살림을 다 하고 아빠 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가 많이 크면 아버지 복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엄마가 가정 살림 다 해야 되고 고생을 많이 해.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크고 2번째가 너무 작아. 이러면 아버지가 생고생하고 어머니 또 복이 없는 거예요. 응?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 말은 엄지하고 2번째하고 키가 똑같거나 아니면 2번째 발가락이 약간 작거나 하면서 균형이 이렇게 싹 돌아가는 발 알죠? 요게 가장 이상적인 형이에요. 그리고 때에 따라 2번째 발가락이 약간 큰 건 괜찮아. 약간 큰 건 왜 괜찮느냐면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말은 가장 노릇해도 관계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 큰 건 괜찮아요. 근데 많이 큰 건 득되지가 않다. 어떤 분은 2번째가 많이 큰 분도 있어요. 많이 크면 득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 발가락이 5개인데 보세요. 가운데 발가락이 수상처럼 자기를 뜻해. 그리고 엄지발가락은 아버지를 뜻해. 2번째는 어머니를 뜻해. 여기서는. 근데 어머니와 형제를 다 포함해요. 2번째는 어머니를 뜻하면서도 형제 기운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엄지 발가락은 아버지를 뜻하면서 재물운을 뜻하고 그 사람의 의지를 뜻해. 그리고 2번째는 어머니를 뜻하면서 명예, 어떤 제복 이런 걸 뜻하고, 그리고 3번째 발가락은 나 자신을 뜻해.
나 자신의 능력과 건강 상태 이런 거. 네 번째 발가락은 배우자를 뜻해. 네 번째 발가락이 깨졌거나 발톱이 막 망가졌거나 그러면 남편 복이 없는 거예요. 잘 확인해요. 응? 이 무좀을 막 잔뜩 먹어가지고 발가락이 없어졌거나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 발가락이 망가진 분들이 있어요. 새끼 발가락이 무좀이 먹었든 아니면 깨졌든 이렇게 발톱이 제대로 없든 이 발이 이렇게 구두 신어가지고 새끼 발가락이 기형이 됐든 이렇게 되면 이제 자식 걱정이 있을 수 있다. 역시 새끼 발가락은 자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 발가락은 자기도 의미하고 형제 기운도 의미해요. 형제의 기운도 의미해. 그리고 이 두 번째 발가락은 어머니를 상징하면서 형제를 함께 볼 수 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냐면 발가락에서는 수상에서는 이게 아버지 엄마를 다 본다고. 그리고 두 번째가 형제를 보고 세 번째가 나를 뜻하고 수상에서는 이게 배우자 이게 자식을 뜻하는데 발가락에서는 엄지가 엄지 발가락이 아버지, 두 번째가 어머니, 그러면서 형제 기운을 함께 보고 이 세 번째는 나를 뜻하면서 형제 기운을 함께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배우자, 다섯 번째가 자손이다. 그래서 발가락도 기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요즘 젊은 처자들이, 젊은 아가씨들이 힐 신으면서 뭐 젊은 아줌마든 젊은 아가씨든 젊은 처녀든 할 거 없이 힐을 신으면서 발가락이 기형이 된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지나치게 기형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발가락을 보면 엄지 발가락 여기가 툭 튀어나오는 경우 있어요. 왜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구두를 신다 보니까 봐봐요. 뾰족 구두를 신다 보니까 발을 오므릴 거 아닙니까? 그 뾰족 구두를 신다 보니까 이 엄지발가락 여기 마디, 자 엄지발가락 여기 마디가 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남편 복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혼을 한다든가 혼자 산다든가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지나치게 튀어나왔을 때는 필요에 따라 성형수술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건강에 지장이 없다면 해도 된다. 건강에 지장이 있을 때는 하면 안 되고 제 말은 너무 지나치게 튀어나와서 보기가 안 좋고 수술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수술해도 나쁠 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족선에 대해서 말해주겠는데 여러분 발바닥을 확 뒤집고 오늘 저녁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발금이 전혀 없다시피 한 분이 있고 발금이 많이 있는 분도 있고 몇 개만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전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 여러분 발을 딱 뒤집어서 발금이 전혀 없으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고생 많이 하고 복이 별로 없는 거야. 발금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발을 딱 뒤집어서 봤더니 발 뒤쪽부터 앞 발가락까지 가운데 선이 뚜렷하게 쭉 뻗어 있으면 굉장히 좋은 발금이에요. 그 사람은 복록이 따르고 제복이 있고 건강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선이 분명하게 올라가는 데다가 옆으로 또 발이라고 하면 이렇게 엄지발가락 쪽으로 금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교우선, 친구선, 교우선도 있고 감정선도 있고 또 이렇게 연애선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다 설명하기는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생략을 할 겁니다. 어찌됐든 가운데 선이 분명하게 있으면 여러분은 좋은 족금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선이 이렇게 몇 가닥이 있으면 이렇게 사교성이 좋고 또 재물복도 있고 또 연애도 잘할 수 있고 이러한 기운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발금도 발선도 깨끗하게 잘 뻗어 있고 몇 개로 선이 딱 이렇게 이루어진 게 좋은 족금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막 산만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을 딱 봤는데 막 금이 너무 지나치게 많고 너무 산만하면 생고생을 많이 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고 시련이 많다. 그래서 발바닥을 딱 뒤집어서 금이 몇 개만 깨끗하게 있다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한테 그렇다고 해서 발 내밀지 말고. 응? 그리고 이제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해서 엄지 발가락 쪽으로 선이 몇 개가 있고 또 새끼 발가락 쪽으로 몇 개 선이 있어요. 근데 이 선이 잘 보세요. 가운데 중심선이 있고 엄지 발가락 쪽으로 한 3개의 선, 새끼 발가락 쪽으로 3개의 선이 있다. 그럼 그런 족금을 가진 사람은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원만한 사람, 가장 좋은 족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족선. 그러면 그 선에 따라 생김새 따라 미세하게 운명은 다르지만 지금 그 미세한 걸 설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 정도만 이해를 하란 뜻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리고 이제 발가락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면 발가락이 짧은 사람이 있고 적당히 긴 사람도 있고 아주 가냘프게 얇으면서 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너무 발가락이 짧으면 고집불통이고 융통성이 없어요. 너무 짧으면. 그리고 너무 길면 또 게으르고 좀 이렇게 뭐라 할까 게으르면서 쓸데없는 욕심만 많아요. 그래서 발가락 길이가 적당한 게 좋다. 딱 보기에 길이가 적당하게 생긴 게 좋다. 그리고 여러분이 발가락을 딱 붙였을 때 발가락이 틈이 별로 없이 무좀 잘생기는 발가락 알죠? 응? 그러니까 틈이 별로 없이 발가락이 잘 예쁘게 붙어 있으면 좋은 발가락이에요. 근데 구멍이 뻥뻥뻥 나고 있지 이렇게 모양이 이래. 여기 보여 봐봐 이 손 봐.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나가지고 이렇게 새갈퀴 같아. 새갈퀴. 밭에 긁는 새갈퀴. 이렇게 새갈퀴처럼 여기 듬성듬성하고 막 여기 뭐가 나고 발가락 구멍이 뻥뻥 나고 이렇게 새갈퀴처럼 생겼어. 그럼 이런 분들은 기술자 일을 하거나 노동 일을 하거나 전문직을 가지면 좋고 일반직을 가지면 실력 발휘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한 직업을 가지면 실력 발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 또는 그 기술자 또는 예술가 이런 특별한 일을 하면 잘하는데 평범한 직업을 가지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일단은 발가락도 예쁘고 다리를 보세요. 빈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붙어있고 모양이 잘 갖추어진 발가락이 좋은 발가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여러분이 발을 딱 봤을 때 보세요. 발이 좁으면서 뾰족한 느낌이 드는 분도 있고 발이 이렇게 아주 널찍한 느낌이 드는 분도 있고 적당하게 이런 느낌이 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느낌. 그러면 적당하게 이런 느낌이 드는 발이 제일 좋은 거예요. 너무 넓은 느낌이 들어도 득되는 게 아니고 너무 좁은 느낌이 드는 것도 득되는 게 아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대부분 뾰족 구두를 신다 보니까 이 발이 대부분 이게 뾰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너무 뾰족한 발보다는 이 손 모양처럼
적당하게 균형이 잡힌 게 제일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건 발은 후천적으로 변형을 많이 일으키고 특히 여성들인 경우 변형을 많이 일으키고 변화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족상을 100% 믿기 어렵습니다. 후천적 환경에 의해서 신발에 의해서 구두에 의해서 변형을 너무나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100% 믿을 게 못 되고 그냥 참고 정도만 하는 게 맞다. 여러분이 관상이나 손금, 수상이나 명리적으로 사주를 참고하는 게 현명하고 바른 것이지 족상에 매여가지고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운명을 논할 때 족상은 하급이다. 최고 하급으로 논하는 거란 뜻이에요. 하급. 그렇기 때문에 재미로 듣고 참고할 뿐이지 이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재미로 알고 참고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 그러면 족상이 운명적으로 작용을 안 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족상도 분명히 운명을 나타내고 있고 운명의 기륭화복을 나타내고 있고 모든 운명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가 족상을 참고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설령 연구를 한다 해도 보기도 어렵고 또 본다 해도 발은 너무나 변형이 많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잣대를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운명론으로 족상을 본다는 것은 하급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족상이 운명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족상도 그 사람의 운명 기륭화복을 나타내고 있고 참고할 수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관상 수상에 비해서는 급수가 낮으니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